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심리학 프로젝트와 함께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뭔가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소설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주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동기부여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영상의 제목으로 쓰일 법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막상 인간론이라고 하면 뭔가 가볍지는 않고 되게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어렵거나 복잡하게 루즈하게 설명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재능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몇 편의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편의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찍는 동안 오로지 순수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고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저를 인정을 만약에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뭐 다 서로 좋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이러한 영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악마의 재능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지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딱 때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인간론에서 다룰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가지만 언젠가 뭔가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 법한 내용을 3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인간인 이상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인 이상 다른 사람하고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호 호혜성이라든가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틀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깨부시려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죠? 결코 인간이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공간 안에 처박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히키코모리의 거의 뭐 최고봉이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결국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아가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혜성의 측면에서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면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호구처럼 여긴다라는 식으로 이런 얘기가 거의 뭐 인생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유튜브만 봐도 댓글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무슨 뭐 거의 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처럼 자꾸 시시콜콜하게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적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수혜자 입장에서 받는 행위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거는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베푸는 자가 그냥 아낌없이 그냥 호의를 갖춰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그냥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줬을 때 이것을 그 사람들은 점차 감사함에서 벗어나서, 그죠? 감사함이 아닌 권리로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는 수혜자의 차원에서 이것을 받는 행위를 지속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돼요. 자, 수혜자 입장에서는 받는 행위가 지속됐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하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 바로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상주하고 있는 문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내가 베푸는 어떤 행위에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느낄 때, 그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느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 수혜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A라고 치고 이 수혜자가 B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을 계속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호의로 베풀었어요. 근데 마치 내가 호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어떤 생각이 드냐? 베푸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점점 막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생각의 전환이 올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분명히 호의를 통해서 베푼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함을 점차 못 느낀다라는 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겠죠. 그죠?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던가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러한 여러 측면들이 그 개인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푸는 자는 과연 우리가 베푸는 자 입장일 때 수혜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진짜 내가 마음 따뜻하게 이 사람을 생각해서 베푸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족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족성.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족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보람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이게 우월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혜성에 있어서 베푸는 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우월감이 결국에는 보람이라든가 가치와 뿌듯함을 넘어서 버리게 된다면, 이 우월감이 지배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베푸는 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품을 받는 이러한 수혜자를 대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아니면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함부로 대하고 더 막대하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럴 훈장을 지니고 있다. 나는 그런 어떤 월계관을 쓰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뭔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내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식이 감사함도 모르고 괘씸하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이 수혜자의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이 아닌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있을 때 이 자식은 나한테 자꾸 이런 거를 많이 받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왜냐면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격이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생성된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호혜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이 베푸는 자의 역설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참고서적을 하나 말씀드리면 니체 아시죠? 니체에 있어서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이러한 뭔가 사람의 이기심과 이러한 우월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선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니체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도덕의 계보학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호혜성에 있어서 베푸는 자의 역설적인 차원, 이런 우월감과 훈장이라든가 원리관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수혜자에게 내가 함부로 대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있을 때도 뭔가 베풀었는데 줘놓고 욕 처먹는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줘놓고 욕 처먹는 게 그 받는 놈이 잘못됐다 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입장인데 어떤 입장으로 줬냐가 바로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어떤 굴욕감 그리고 감사함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표현의 중요성. 자,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강의하는 이러한 내용은 진짜 100만 불짜리 강의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짓거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서도 듣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저의 고찰과 삶의 어떤 모든 걸 녹여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에요, 행운.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거만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뜨겁죠. 그죠? 양질의 영상, 중요한 영상, 좋은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입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이 가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죠? 그거를 얼만큼 흡수하냐는 여러분들의 재량에 따라 다른 거고. 자,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이런 놈. 맞아, 이런 새끼 내 옆에 있어.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해요. 거의 뭐 저기 낡은 집에 바퀴벌레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의도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파격적이죠.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야, 의도가 왜 안 중요해? 그러면은 나쁜 의도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은 의도가 나빴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있어서 이것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게 의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뭐 법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인간이 법의 논리로만 돌아갈 거면 뭐하러 이성이 있고 뭐하러 어떤 인간성, 정 이런 차원들을 강조하겠어요. 그죠? 그냥 기계나 나사 부품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원리 원칙과 법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표현이 수십 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과하거나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좀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 예고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살인을 예고한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주 막 감언이설을 해요. 그리고 막 칭찬뿐만 아니라 막 존경심까지 표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이 살인 예고자를 A라고 치면 이 A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라던가 경험 같은 게 전무한 상태예요. 전무한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때 B라는 사람이 막상 우연의 계기로 이 A라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 감언이설과 칭찬, 존경심을 엄청나게 나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이 A라는 사람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를 살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결국 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A라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아주 대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막 선생님들이나 아주 이제 고지식하거나 아주 이제 고리타분한 인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 멋대로 좀 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지 꼴리는 대로 표현을 해요. 지 꼴리는 대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뭐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미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어떤 뭐랄까 좀 더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결론은 마음이건 의미건 간에 그냥 단어의 변용일 뿐이지 결국에는 의도라는 거에서 합일점으로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의미 필요 없고 마음 필요 없어. 이런 무슨 막 미사여구 같은 거 갖다 붙일 필요 없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어떤 의도였든 간에 그 사람, 학생 타인이 접하는 당시의 표면적인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원래 그 사람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들 여러분들 무진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제3자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A야, 너는 C를 잘 몰라. C는 있잖아. B가 하는 얘기예요. B왈. C는 A 너한테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 걔 착한 사람이야, C는. B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A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C라는 사람은 너가 봤을 때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이런 거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A는 C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보여주는 발화와 언어, 표현,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지, 예? B가 얘기하는 어떤 마음이라던가 무슨 관념적인 것들 있죠. 예,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호소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마음 얘기하고 의도 얘기하면서 말은 좀 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젖같이 하는데 너가 받아들이질 못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잘못된 인식 능력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놈이 말을 아주 그냥 젖같이 뭐같이 하는데 B라는 너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그것은 너가 내 마음이나 의도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마치 A가 가해자인데 B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얘가 피의자인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무슨 진심론자들이 있어요. 진심론자. 제가 여기에 맺힌 게 많아서 이렇게 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부분 제가 언젠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네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말을 고상하고 곱게 꾸미고 포장해서 그것을 잘 다루어서 그 사람의 처지라던가 환경에 맞게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사람, 발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말투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융통성 없고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북하고 냉정해 보이면 말투를 뜯어 고치세요. 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의도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예? 네 말투를 고치시라고요. 예,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혹시라도 이런 분들, 혹시가 아니지, 엄청 많어, 이런 분들. 결국 뭐다?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표현이다. 의도가 아니라 표현이다. 예, 명심하세요,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인간론 벌써 이거 2개까지밖에 말 안 했는데 벌써 1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 남자의 30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의 30대. 이거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30대 남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거는 저를 변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30대를 전성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자의 전성기를 30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30대가 되면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O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나이만 그냥 30대가 되면 무조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그냥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이만 30대 먹었다고 해서 전성기가 되고 무슨 와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나이만 30대 먹는다고 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관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기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능력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언어적인 수단, 여러 가지 게임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 게임이라는 것은 사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많이 숙달되고 숙성되고 갖춰져야 와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나이만 먹으면 그냥 아저씨예요. 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저와 비슷한 이제 30대 남자분들 전성기라는 말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기관리라는 것은 결국 남들보다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그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2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예요. 어떻게 보냈느냐. 이 20대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30대의 전성기가 오거나 30대의 파멸, 쇠퇴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이가 30대가 됐다고 해서 전성기가 오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예,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내가 뭔가 전성기고 여자들한테 먹힐 것 같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이거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자들한테 먹히고 여러분들이 뭐 결혼 상대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 남성적 발루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냈냐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20대를 뭔가 어떠한 목적과 어떤 고상한 신념 같은 거를 가지고 하나를 죽도록 팠다고 칩시다. 이 하나를 죽도록 팠는데 이 하나를 죽도록 판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과라던가 어떤 결과로서 빛을 보게 되면 이게 빛나는 라이트, 샤이닝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 전성기다라고 입 밖으로 얘기 안 하고 다녀도 사람들, 상대방에게 다 보여져요. 와, 저 남자 전성기가 왔다라는 게 여러분들을 봐왔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안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 뭐 받들어 오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어떤 그 20대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20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지금 30대에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성기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느껴요. 예, 여러분이 굳이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 30대 분들, 뭐 저랑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등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나 그죠? 성별에 있어서.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남성이라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를 죽도록 파야 되는 나이예요. 이것은 내가 남한테 뒤질 수 없다.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것이 30대를 빛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예, 여러분들이 와인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결국 밖으로 드러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쥐뿔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30대 되면은 무조건 전성기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제가 진짜로 제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제 남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좀 강렬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이만 처먹는다고 해서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20대를 어떻게 보냈냐, 젊은 시절을 뭐에 바쳤냐,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무엇을 쫓았느냐,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온다, 쇠퇴기가 온다가 갈라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첫 시간인데 거의 뭐 한 2-3시간짜리 영상을 찍고 싶을 정도로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지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의 소중한 목과 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